요즘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집안마다 치매 환자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변에 가장 빈번한 질병이 치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지인 중에서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문의를 해주셔서 그분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집안에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하는 대로 희망을 드리는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정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년후견인, 일단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성년자, 20세 이상의 성년자에 관해서 후견인, 업무를 대신 봐주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적 장애가 있거나 대표적으로 고령으로 인한 치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 거래관계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이 제도가 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환자 주변에 있는 간병을 해야 되는 가족들에게 사실 더 중요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까지도 모두 다 당사자 본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럼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있다든지 형제 간의 다툼, 부부 싸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자 명의로 된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자신의 재산으로 이런 비용들을 모두 충당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금도 다 청구를 해서 간병비라든지 이런 데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절차를 이용해야 될까요? 일단 필요한 서류들을 가정법원에다가 접수를 해야 됩니다. 관할지가 중요한데요. 환자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견인이 되고 싶어도 내 주소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정어머니가 치매라면 친정어머니 주소지의 관할, 어머니가 진주에 거주하시면 진주지원이 관할이 되는 거고, 가정법원에다가 접수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다 각종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사의 진단서, 지금 이 사람이 지적 능력이 결여돼서 앞으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구비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촉탁을 해서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서류는 딸이 후견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딸이 후견인으로서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돼서 신용조회,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는지, 지금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을 조회해야 돼서 범죄 경력 조회서, 만약에 다른 가족들이 동의를 한다면 동의서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심사 과정들이 있게 되면 법원에서 환자가 정말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신문하는 절차도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서 현재 진주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서류가 모두 다 구비된 상태에서 접수를 하면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치료비라든지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후견인이 지정되는 데까지 6개월 정도는 걸린다 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사전 처분으로 임시로 먼저 후견인을 정해놓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런 제도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은 재산상의 관리를 대리인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에 가시면 후견인으로 등기된 등기부 등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셔서 은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보험사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산적인 거래를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어떻게
어떻게 받을 건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실 건지,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의료적인 행위에 관해서도 후견인의 자격으로 동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치매 노모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집안에 지적 장애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사실 각종 병원비든 수술비든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족들 간에 싸우지 마시고, 웬만하면 환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재산 내에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간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